네가 뭐가 부족해서 삭발을 하고 가문을 저버리는 거야. 한국에 간 자녀와 영상 통화하고 있는 여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속에 보이는 아들은 이미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삭발한 모습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여성은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마는데요. 이 모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라우라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1200년대부터 독일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헤센 가문입니다. 중세 유럽 시대에는 러시아나 덴마크 등 여러 국가의 왕비를 배출했고 한때는 스웨덴의 왕위를 차지했었죠.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재력에선 부족한 점이 없는 집안이라 자녀들의 교육과 문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해외 무역업을 하면서 만났어요. 둘 다 명문가 출신이라 사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둘은 스스로 뭔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루이스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무탈하게 커졌고 우리 부부의 성향을 닮아 도전 정신이 강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루이스가 고등학교에 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웬 종이를 건네면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스카우트에 가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8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과 해외 무역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 곳인지 알고 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은 항상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등 공기도 안 좋고요. 무역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미약한 나라는 뒤탈도 많아서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저는 루이스에게 다음번에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 나가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루이스는 잼버리는 14세에서 17세까지만 참가할 수 있어서 이번이 평생에 단 한 번만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어요. 4년 뒤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잼버리 때는 루이스가 나이 제한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잼버리는 정말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재미있겠는데 루이스는 얼마나 신이 날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개최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은 여전히 못마땅했죠. 그렇지만 루이스의 강한 설득에 저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루이스는 야영을 하는 것도 재밌는데 전 세계 158개국에서 온 4만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다고 정말 대단한 경험이라고 좋아했어요. 비용은 7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2일간 비용치고는 많았지만 제가 아이의 참가비를 대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독일 스카우트 연맹은 잼버리 참가하는 아이들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쿠키를 만들어 팔거나 중고마켓 등을 하면서 일부 참가비를 스스로 벌게 했어요. 루이스는 7월 마지막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휴식한 후 숙소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찾아보니 새만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간 에일리는 첫날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열악해 힘들다고 하더군요. 머물던 텐트에 물이 차기도 하고 약을 뿌려도 달려드는 벌레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낮의 체감온도가 40도 이상이라더군요. 날씨는 그럴 수 있는데 스카우트 요원들이 행사하는 곳에는 마땅한 그늘이 없었다는 거죠. 한국은 지중해와 달라서 여름이 정말 습하고 더워요. 유럽은 덥더라도 그늘 안에 가면 시원한데 한국은 습도가 높다 보니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카우트 요원들의 행사장에 그늘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는 SNS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벌레에 물려 물집이 잔뜩 잡힌 모습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갯벌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비가 왔는데 야영장 텐트에 물이 들어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한국 뉴스를 들어보니
열대야로 잠을 못 잔다던데. 아이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 이만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고온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어린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국제적인 행사를 저렇게 준비할 수 있지 하며 저는 한국 잼버리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영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한국에 간 잼버리 대원들을 조기 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도 내심 독일 스카우트 연맹도 조기 퇴영하길 바랬지만 독일은 계속 잔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며칠 뒤 태풍이 몰려온다는 예보에 잼버리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은 한국 각지의 숙소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대학 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 좋은 숙소로 배정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루이스의 팀원은 법주사라는 곳에 배정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법주사는 충북 보은에 위치한 불교 사찰이더군요. 대대로 우리 가문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루이스도 이미 세례도 받아 카톨릭의 일원이 되었고요. 이러한데 루이스가 다른 종교 시설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법주사라는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루이스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루이스가 동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법주사에 간 3일 뒤 루이스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던 루이스의 금발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이 삭발을 한 모습이었죠. 순간 루이스가 같은 잼버리 대원들에게 폭력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바로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루이스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교라는 종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제 저녁 스님에게 스님이 되는 과정을 물어봤답니다. 스님이 되려면 출가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의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삭발을 한다는 걸 알고 루이스를 포함한 8명의 대원이 출가 의지를 드러내며 삭발을 결심했답니다. 처음엔 스님이 삭발은 장난이 아니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극구 거부를 했는데 대원들의 단호한 결심을 보고 리더들의 동의를 얻어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루이스는 좋게 말하면 도전정신,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 정말로 루이스가 불교라는 종교로 출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부부는 즉시 회사 일정을 미룬 다음 짐을 싸고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덥고 습한 열대야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태국으로 여행 갔을 때만큼 꽤나 높은 온도였어요. 빠른 수속을 마치고 바로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화가 난 상태로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예상보다 거대하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보니 국제공항 중에서도 참 잘 되어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리무진을 타고 서울 호텔로 향하는데 미국 뉴욕처럼 높은 건물이 즐비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어디인지 확인해 보니 송도라고 했어요. 서울이 아니어도 저렇게 발달된 곳이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 부부는 곧 서울로 진입하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분명 저녁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방불케 하는 야경이 대단했습니다. 일부러 꾸민 야경이 아니고 도시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도로 차량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들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도로도 매우 깔끔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저희 부부는 그저 이 상황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로비 직원에게 법주사에 가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법주사는 서울에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센트럴시티라는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후진국의 버스는 냄새나고 비위생적일 거란 생각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호텔 직원은 프리미엄 버스라는 것을 타면 비행기 1등석을 타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프리미엄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버스를 예약하고 나니 배고픔이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오다 보니 준비도 잘 안 되었고 오랜 시간 비행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호텔 룸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남편에게 밖에 나가서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어두운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안쪽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리무진을 타고 오며 보았던 서울의 밤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호텔 바로 앞 음식점에 가자고 동의했고 저희는 호텔 밖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밤거리에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흔한 노숙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발랄함이 느껴졌습니다. 쓰레기 더미도 보이지 않는 깔끔함 또한 놀라웠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앞 거리를 걷다 보니 어디선간 고소한 튀김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에 이끌려 어느새 BBQ라고 큰 간판이 붙여진 건물에 도착했어요. 가게에 들어가 본 메뉴판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라이드 치킨이 보였습니다. 메뉴 이름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워 베스트라고 표시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예쁜 분홍색의 치킨무와 함께 나온 치킨은 마치 황금색처럼 보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한 입 베어 문 순간 바삭한 겉면의 식감이 느껴지면서 육즙 가득한 속살이 환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자체도 맛있었는데 함께 나온 소스를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정말 끝내줬고 같이 나온 치킨 무랑 먹으니 도무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순식간에 한 마리를 해치웠어요. 평소 고급 음식점을 자주 다녀 맛있다는 표현에 인색한 남편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정신없이 먹더군요. 메뉴의 모든 치킨 종류를 한 번씩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쉰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에 갔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마치 백화점처럼 생겼더군요. 건물 내부도 인천공항만큼 크고 깔끔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대부분의 사찰은 산 중턱에 위치한다고 하더군요. 절에 도착하니 저 멀리 눈에 띄는 무리가 보였고 단순의 독일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려가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까까머리를 보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갑자기 한국에 찾아온 저희를 보고 놀랬지만 차마 사실대로 불교에 출가할까봐 걱정되어 감시하러 왔다고는 말 못하고 우리도 한국을 즐기고 싶어 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 부부도 템플 스테이를 시작했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 치킨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절에서 먹는 사찰 음식은 채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채식이라는 말에 기분이 다운돼서 터덜터덜 식당으로 갔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으로 나온 음식에는 봄동 겉절이, 시금치 무침, 단호박 튀김, 민들레 겉절이, 연근조림, 만두구이, 두부구이가 가죽 부각, 도라지 무침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이게 다 채식 요리라니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훌륭했어요. 아니 이런 음식이라면 고기가 필요 없겠다면서 남편과 개눈 감추듯 식사를 했죠. 사찰 음식은 가운데 음식이 있고 덜어서 먹는 구조였는데 제가 하도 많이 먹어서 몇 번이나 추가로 음식을 더 가져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왔다 갔다 반찬을 더 받으러 갈 때마다 절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복스럽게 잘 먹는다며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먹는다고 칭찬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도리어 감사하다고 전했죠.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기분 나쁜 배부름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절에서는 잼버리 단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도, 참선, 명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며 독일 생활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남모르게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불안이 완화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루이스가 왜 삭발을 했는지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루이스가 말해줬는데 삭발을 하면서 머리카락에 쌓여있던 온갖 번뇌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잼버리 대원들은 독일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한국을 떠나기 아쉬웠던 저는 잼버리 리더에게 루이스와 한국 여행을 좀 더 하고 돌아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저희 가족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간 음식점에서 가게 사장님이 주문도 안 한 음료수를 주셨어요. 저희는 주문하지 않은 음료수라고 말을 했지만 가게 사장님이 루이스가 입은 잼버리 단원복을 가리키며 잼버리 준비가 부족해 고생을 많이 시켜 미안하다며 부디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준 음료수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것은 처음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아이스티처럼 달콤하면서도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특이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음료수에 뭔가 동동 떠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사장님에게 이건 어떤 음료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전통 음료 수정과라고 했어요. 밥을 먹고 길을 걷다 한국 전통 무늬로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 있어서 한참 재밌게 구경했지 뭐예요. 남편과 저는 너무 더웠지만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는 체험도 해봤어요. 서울 안에 박물관도 많아서 한국 역사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서대문 형무소인데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던 곳입니다. 고문실에 들어섰을 땐 숨막히듯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아직도 일본은 자신들이 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독일도 유대인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대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서울 투어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후 저의 가족은 한국의 절에서 느꼈던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 이번 여름에 한 달간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